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만사행통, 오늘도 만사가 행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어제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와 같이 다이내믹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랄만한 뉴스들이, 선진국 같으면 1년에 한두 번 날 그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눈이 튀어나오고 경악할 만한 그런 일이 대연하게 벌어져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도 않는 그런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정도로 그런 대로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 덕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6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문통은 이런저런 삼성과 현대차가 협력을 잘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필요하면 할 겁니다. 부디 엉터리 규제 없애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 발목을 잡고 해놓고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멋지고 합니다. 3년 전 1월달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최대한 여기에 지원할 뿐이다. 3년 전과 후 왜 이렇게 달라졌나요?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174석, 180석에 가까운 그 여는 엉터리 법을 양산하고 수사기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수처는 하라는 과책결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 디나말고 기자들 자기들한테 불리한 취재 보도를 한 기자들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저는 망난 짓을 하는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국이가 민정수석 때 만들었고 문 대통령은 박수를 쳤습니다. 조국이가 잘한다고. 지금 이 꼴을 보십시오. 검찰, 경찰 그 꼭대기에 엉터리 같은 자들을 임명해서 검찰도 수사력이 약해지고 경찰도 눈치나 보는 과거의 그 구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없어지되 귀태 같은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서 연일 언론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기는 그냥 천연덕스럽게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들 발목 잡는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 이전 두 번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재벌 총수라고 감옥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대만의 TSMC가는 그런 그대 반도체 기업 엄청난 속도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정의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의 공장을 크게 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재판 중이거나 두 번이나 감옥에 간 그 전과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리에 저렇게
삼성이라는 글로벌 1등 기업을 이끌고 있는 총수의 발목에 쇠고랑을, 쇠사슬을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말하는 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결단해요 해서 내년 10년에 이재명의 발을 좀 가볍게 해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출해 있는 자유일보는 일면에 이석기가 며칠 전 출간했습니다. 물론 전자 발찌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행동 자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밀찌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기동부의 수계급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을 경기동부 출신인 위원장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건설노조, 택배노조 같은 비정규직 노조들을 앞세워 민주노총을 장악한 이석기가 아마 이재명 당선을 위해 민노총을 총동할 그런 우려를 담은 기사가 이미 톡으로 실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동부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2012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는 그런 동지적 관계로 9년 넌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 성남시장이 경기지사를 거쳐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로 손인공에서 일약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런 이재명을 이석기가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이석기 가석방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선을 위해 이석기가 민주노총도 동원하고 경기동부도 총동원하라는 그런 미략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석기 가석방을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 은밀하게 민주당이 선거운동 안 도와줘도 내가 열심히 혼자 잘할 수 있으니 이석기 조기석방에만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했다는 말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전혀 몰랐더라고 또 뻔뻔스럽게 거짓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후흑입니다. 얼굴은 두껍고 심장은, 양심은 털이나 시커 속이 시커멓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대장동 현장을 갔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설계, 결재, 기획한 주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네거티브입니까? 검찰이 꼬리만 자르고만, 도마뱀이 꼬리만 자르고 윗선인 이재명,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게 정진상, 이재명의 신복입니다. 정진상은 부산 경선대를 나온 그때 산업행 학생위원장을 했습니다. 묘합니다. 산업행 출신이 은수미가 성남시장입니다. 경기동부그룹은 산업행 잔당들과 손잡은 산업행 잔당들이 경기동부의 핵심 역할을 또 하는 그런 기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윤석열 후보가 부인인 김건희 씨 리스크 등등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던데 이제사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안라대표 투정 부리듯이 내부 총질을 하고 당무 거부를 하고 선대위 상임위원장이라는 자가 또 미디어본부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그 두 직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이 언론 저 언론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마치 과거 종편 패널 이리 뛰고 저리 뛰듯 말뽐새를 하던 그런 짝티를 보이면서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당내 분열과 내홍을 일으키는 한심한 짓을 하다 김종인 영감한테도 한마디 당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이라면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런 경고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 역시 이준석이를 향해 평론가처럼 그렇게 고려서는 곤란하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 의원 20여 명도 자제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정신을 차리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3년 초와 이 상태를 만든 게 누구냐? 자승자박 스스로 잘못해서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자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36세 나이에 유승민 이 장악한 여의도 인구수를 등했고 또 나의 심정을 포함해 조선중앙이는 트렌드를 20, 30대 어찌고 하는 트렌드 그런 것을 조작된 이론, 마사지한 이론, 조사 메이저 신문들이 트렌드 쫓아가기 기사 그것들로 인해 김종인의 또 배우에서의 지원 이약 제1야당 후보가 대표가 되었으나 지금 추락일보 직전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대체로 날개가 없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아마 꽈당하고 날개 없이 추락할 겁니다. 제가 일찍 예고했듯이 이준석은 어린 박찬종이 아니라 에너비 알라 김영감의 신세가 될 겁니다. 영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에겐 정치 생명이 끝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정치적 미화가돼 빙빙 돌며 이종편 저종편 또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똥뿌리를 할지 모릅니다. 자, 일보 대선 직후에 가스요금 전기료를 10% 15% 올린다는데 이게 참 탈원전의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참 한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TV토론 횟수를 늘려주겠다고 역장을 하며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개미 투자자 위에 정권 그래서를 완전 폐지하겠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으려고 선심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눈에 띄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에 가깝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송영길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함께 하자는 말이지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정치적 언어 구사도 잘하고 목소리도 약간 굵어지고 제대로 후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더 열심히 해서 경쟁 지지율을 더 올려 마지막에 막판에 고정 전에 윤석열 후보 4.7 서울시장 재보선 때 그랬던 것처럼 단일화를 하십시오. 그래야 야통정교, 야대통 정정교, 야권이 크게 뭉쳐 정권 개최와 정치 개최를 한꺼번에 이뤄낼 수 있는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막판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각계 전투에서 뛰다가 막판에 단일화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유일보의 정치부장 김민혜 칼럼이 흥미롭습니다. 입법권은 민주당 전유물이 아니다. 사유물이 아니다. 국가 없는 법은 있어도 법 없는 국가는 없다라는 말로 그대 여당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김승혜 한국 다문화센터 대표 다양성과 페미니즘이라는 신재 영역으로 인한 논란을
조그만 칼럼으로 썼네요. 이것도 눈에 띄네. 제 친정인 동아일보는 일면을 코로나 치료할 약을 4달 중순쯤 국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면 사진으로는 문통과 양옆에 이재용 정의선, 그 옆으로 또 4대 재벌에 해당하는 총수들이 앉아 우상전에 경찰관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 동아일보 사면에는 팬데믹 2년 만에, 그리고 오미크론 출현 한 달 만에 세계의 신규 확진이 30% 이상 급증한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김건희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해소돼 버리자 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 씨의 말꼬리를 잡아 유산한 증거를 내놓아라, 또 결혼 전에 이미 불임이었다, 이런 폐륜에 가까운 발언들을 일삼는 것에 우리를 펴고, 민주당에서도 정식으로 네거티브 경계링을 내리고 이재명도 국민 평가에 맡기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동아일보 칼럼은 이 늘뛰는 여론조사, 이 정체불명의 마사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 선거판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을 좀 비판하는 언론학자, 서울대 언론학과 교수 한길수 교수의 용어조문을 잘 소개를 하고, 이 신문 사설은 해능기내 대장동 고발 사주 수사, 검찰과 공수처를 한꺼번에 싸잡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환의 전쟁사라는 그 조그만 칼럼이 저는 눈에 띕니다. 부끄러운 신년맞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1636년 병자호란 때 최후의 삼전도 권력 무릎 꿇고 누르하친가 하는 청나라 왕에게 9번 머리를 찍고, 그때 청나라가 명나라를 한숨에 짓밟아 사실을 알면서도 명나라와의 의리 때문에 한심하게도 역사의 교훈을, 그 최후의 역사의 교훈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1636년의 겨울이나 2021년 중국에 매달려 본들 태박을 맞고, 미국은 의심인 죄를 보내고, 일본은 아예 대화 관계를 단절해버린 이 세계사의 엄청난 변화, 미중 대결, 이런 것들을 전혀 읽지 못하고 헛다리짓는 외교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의 한심한 외교안보 장관들, 정말 역사의 근제를 짚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교에 등신일 수 있을까요? 내정은 엉망으로 망쳐놓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코로나 생활방역에 실패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왜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변인 시켜 대변인 사람하고 장관들을 목을 쳐야 될 건데, 자기가 워낙 큰 죄를 저질러 놓았은지 너무 관대하게 이럴 데 없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국정은 엉망으로 꼬이고, 양아치 운동권들은 일꾼 챙기기에 꼴모라고, 그러다 보니 나라의 깃들은 무너지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리고, 이런 것을 다잡기 위해서 저는 야통 정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대통! 야권이 크게 뭉쳐 정정교 정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71일 남 3월 9일 대선에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